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댁이세요? 네. 네. 댁이 무슨 궁전같이 이렇게 뒤에 배경이 아, 아주 멋있게, 지니까.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마포구요. 아, 같은 서울이네요. 그럼 요번에 입학하신 거예요? 작년에 편입했어요. 그, 아, 그럼 가을 학. 산업안전공학과로? 네네네. 아, 작년 몇 학기 편입하셨어요? 그, 가을 학기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학기 네네. 맞으시죠? 그럼 3학년을 편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코스모 쪽으로 맞나? 8월 달에 음, 졸업하나요? 네. 네. 내년 8월, 네, 할 거 생각하고 지금, 네,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 그러면 이제 그 제가 궁금한 게 물론 대부분 저희가 분포를 보면은 우리 학우님들이 입학하시는 분포보다는 편입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네. 그 저희 학교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여기 네.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저희 회사 그 산학협력 맺어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회사가 어딘데요? 그 경연이시라는 곳인데요. 경연 ENC? 네네네. 저 음, 그 입학할 쯤에 그 네. 산학협력 그런 거 맺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졸업하시고 대학원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대학원 지금 한번 보고는 있는데 음. 저희 근데 학교는 그 안전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대학원을 뭐 네네. 안정과로 대학원을 가시려면 뭐 네. 과기대를 가시든 아니면 뭐 순시대를 가시든 어디를 네. 서울에 있다면 뭐 그런 데 가셔야 네. 되는 거 그런 계획이 왜냐면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논문 쓰는 네, 맞아요. 내용이니까 네. 대부분 이거 수강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4학년, 3학년 뭐 두 번째 학기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나 대학원을 좀 갈 건데 그러면 네. 논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좀 네, 맞아요.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해서.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 한번 해보고, 좀 더 음, 고민해봐야 돼. 음.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원까지 이렇게 처음에 여기 편입하실 당시에는 대학원이나 이런 것까지 갈 생각은 없으셨는데 네네네네. 그걸 하 보니까 없었는데, 한번 네,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원래는 전공이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그냥 고졸이었거든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잠깐만, 회사 근데 어떻게 편입했죠? 입학이 편,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건설 회사인데, 네. 여기 취직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 준비하면서 이제 그 학점은행제? 음, 네, 그걸로 전문 학사가 있어야 일단은 그 시험도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 공부한 김에 그러면 좀 더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네, 음. 맞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뭐 대학원도 가시고 네, 석사하고 그다음에 박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네, 음.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교육이 제가 우리 네, 학우님들하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만나서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네, 라이브 강의 통해서 여쭤보기도 하면 처음에 만만하게 들어왔다가 이거 직접 이동도 안 하고 뭐 어쨌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도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네. 인강 보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어렵기는 해요. 음. 일단은 근데 외워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외워야 될, 네,
왜냐면 제가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요. 지금 단계는 좀 외우고 좀 보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알아야 할 게 엄청 많구나라고 느껴지니까 조금 버겁기, 그 부분이 조금 버겁기는 해요. 이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시간이 아, 해결해 주는 거고, 뭐 욕심 네. 부린다고 해도 될 것도 아니고. 네. 혹시, 산업안전보건법 강의 들으셨나요, 혹시? 산후안전보건법. 네. 아니요. 그거 못 들었어요. 그, 이게 안전 관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그 반대편에서 실제로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통칭해서 안전 관리라고 하거든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네.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가지고는 동기부여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그럼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각각의 레벨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안전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경험도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의 최저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관리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야. 안전보건 네. 관계법을 네. 이해를 해야 법에 대한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네. 이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되게. 음. 음. 그러니까 강제 규정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러면 자율 규정은 더 모르죠. 아, 하라 그런 것도 모르는데 자율적으로 왜냐면 네.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더 상위 개념으로서 사업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합해가지고 법정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업장 여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산업법은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산업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돼 있는 이 행정법, 재정법 중에서 분량으로 따지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게. 가장 방대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산업법을 공부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만약에 그냥 어떤 전략 없이 덤벼들었다가는 네. 100% KO 당하거든요. 이게 할 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도대체 이제 예를 들어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도대체 어디부터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네. 드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보건관계법이라고 하는 게 산업법도 너무 많은데 연결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생명권, 근로자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네. 그럼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에 실패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럼 보상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각각의 레벨이라고 하면 또, 어쨌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범위까지는 어디를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돼라고 하면 또 형법도 이해해야 되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 행정규칙 뭐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안 생겨요. 아, 흥미로워야 찾아보게 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량적으로 너무 많은 상대에 대해서 질려버리면 흥미가 안 생기고 그러면 네. 안 찾아보고 이제 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에 대해서 안 돼 네. 버리면 네.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 안전연구 방법론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요. 이거 논문을 쓰는 거는 지금 우리 6강까지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번 주는 6강, 3주 네. 차니까 네. 한 주에 2강씩 보니까 6강까지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뭐 글쓰기 얘기 나오고 논문이 어떤 형식의 글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인용이 어떻고 직접이냐 간접 뭐 이러기 너무 근데 이게 막 처음에는 그냥 그래 그래 표절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런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윤리적인 범위는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논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글쓰기잖아요 네. 그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그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단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떤 식으로 펴나가야지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고. 더더군다나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분과학문에서 어쨌든 공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공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숫자나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잘 하시는데 이걸 글로 쓰라 그러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제가 어쨌든 지금 좀 제 의도와 다르게 겁을 좀 많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겁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일단 법적인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어, 중간 이상을 하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글쓰기니까, 네. 공학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니 나는 그럼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음, 있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많은, 어, 석사나 박사 학위 이제 논문 심사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딱 띄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글쓰기를 잘 모르네. 음, 도대체 이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 논리성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 자체를 이 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아예 네, 그렇죠. 아예 내가 약간, 여기서 그냥 네. 박살 나고 한번. 약간 어, 근데 과제 할 때도 저희 뭐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조금 양이 늘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네, 그렇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근데 네, 실제 논문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총 5장으로 돼 있어요. 예, 아주 아, 명확해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분과학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통적으로 만들어 나온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음, 들어 서론. 서론에는 당연히 내 연구를 할 거니까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의 필요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당연한 네, 거고. 네, 서론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서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제 2장에서 이론적 고찰에서 딱 써주고 그럼 여기서 했으면 3장에서는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차용해가지고 내 주장을 합리화시켜 나가겠다. 이게 3장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고 4장에서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내가 해보니까 내 주장이 어느 정도에서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그걸 토대로 5장에서 이제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북 가는 대로 수필 쓰듯이 쓰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네. 아니라 형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논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평상시에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내 맘대로 쓰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요번 기회에 한번 뭐 네,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어렵지 않습니다. 음, 이게 막연하게 뭔가 어떤 상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힘든 거지 네. 눈앞에 보이면 그건 하면 되잖아요. 이제 뭐 시간을 내든 어쨌든. 엄재민하고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엄재민하고는 엄재민하고님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우리 엄재민하고님이라고 영어 이름 제임스. 예. 마이크 안 되시는군요. 야, 아, 이렇게 되면 오늘 신혜지하고님이 나머지 아, 시간 동안 진짜 큰일 났네. 어,
제임스, 예, 우리 제임송, 예, 잘 알죠. 우리 그 신혜진하고님, 그러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 논문 심사하거나 아니면 제가 논문 연구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해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글을 써나가는 게 되게, 예, 좋거든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거예요? 안전 관련해서. 우리 이제 안전 연구 안전 방법론이니까, 이게 근데 음, 일단은 제가 쓰려는 주제가 이미 나와 있는지 찾아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아직 안 찾아보긴 했는데 그 최근에 리튬이온 관련돼서 아, 무슨 네, 방금 전에 리튬 배터리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네 그거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이라 그냥 막연히 안전할 거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샀는데 좀 뒤통수 맞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저기 청라지구에서 불났던 그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전기차요. 네. 벤츠자, 네, 아 맞아요. 전기차. 벤츠차에서, 네, 전기차요. 네, 네, 배터리 사고 네. 났던 건데. 그래서 저기, 이 메시지로 좀 답장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제임스 엄이 네. 신혜지아고님 저는 엄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답글 안 해주니까 굉장히 민망해 하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제 네. 얘기하는데. 아, 저도 바빠요. 이 댓글창도 봐야 되고, 이 연결도 해야 되고, 참 바쁩니다. 네. 음. 그건 아니래요. 그래도 답장 하나만 해주세요. 네네. 네, 답장해드렸습니다. 예. 그, 예, 벤츠차, 예, 벤츠 네, 관련해가지고, 예. 네. 그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KBS 추정 60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저 풀로는 못 보고 그냥 중간중간 봤는데 그냥 네, 그거 네. 보면서 음. 사람들이 대기업이라고 하면 벤츠니까. 안전하, 네네, 그리고 안전하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CATL이라고 해서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아, 1위 맞아요. 기업 거가 네.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걸 신뢰해서 믿고 샀는데 나중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게 다른 아니었다. 거, 네, 어,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안전하다고 믿어야 하는가라는 어. 주제로 해볼까? 그냥 일단 하나 생각한 건데, 근데 좀,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렇게요. 네. 그 주제와 화제에 대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쭉 끌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막 생각할 수는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넓을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이걸 자꾸 생각하고 관련된 자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점점 쪼개쪼개쪼개 막 줄여가지고 음, 점 하나로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땅 싸가지고 딱 맞출 수 있게. 네, 예. 지금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비아 현상, 그러니까 공포증 이런 거 음, 가지고 써버리면 안전 심리 관련해서도 쓸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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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심리적인 요소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왜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그렇게 하는가? 뭐, 네, 왜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없이 그 브랜드를 믿는가? 네, 네, 예, 그러면 이건 좀 약간 논문이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막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접근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튬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화재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자체가 최근에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지금 이 아이디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편향이잖아요. 네,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편향에 빠진다는 건 다양한 여러 가지 A, B, C, D의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갖고 와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저,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걸린 사람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내가 결심한 그것만 거에 보고, 대한 그 긍정적인 데이터만 계속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점점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안전공학 쪽의 논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쪽의 논문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이면 네,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음,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대단지 아파트에서의 사람들의 공포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조장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고, 음, 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출입이 제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막 이제 이게 네, 네, 처음에 딱 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걸 왜 쓰냐면 이런 식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 규칙이 막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게 네, 처음에 딱 써주는 거죠. 내가 그걸 왜 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조에 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옳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을 왜 어떤 편향적인 부분에 빠져서 그렇게 자꾸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장에는 이론적 배경을 제가 아까 이론적 고찰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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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다양한 사례들 막 집어넣는 거죠. 다양한 연구에 있는 것들을 봐봐 내 생각이 맞잖아. 여기 연구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계속 이걸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네, 그렇구나. 얘가 문제 제기한 거가 전혀 이상한 건 아니야. 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혜지하고님이 그냥 펑퍼짐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아, 몇 분 얘기 그런, 안 했는데 쫙 막 이렇게 네, 가잖아요. 네, 사실 이게 논문 연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우리 신혜지 학우님은 논문이라고 하는 걸 써보지 않았고 논리적인 글이나 논설문 이런 글의 형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머릿속에 딱 상이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조력을 받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해가지고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딱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는 뭐 누구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확보해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읽어봐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죠. 음,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거 관련해서 우연하게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건데 네, 보이세요? 영어로 돼 있는 거 네, 제가 볼게요. 원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제임스 리진이라고 제가 이제 안전 심리나 안전 문화 할 때 많이 인용하는 학자인데요. 세이프티 패러독스 앤드 세이프티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네, 하는 거를 지금 이 저기 네, 원서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를 인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음, 공격하지 못하게. 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그쵸.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이런 학자들의 이런 주장들 이런 걸 딱 끌고 들어와서 딱 얘기하면 봐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누가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재밌죠. 논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하지만 계속 그런 과정을 딱 이렇게 해 나가면 재밌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혜지하고님이 안 해봤잖아요. 네, 논문이란 걸 써보질 않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나 이거 되게 잘하네 이런 본인의 재능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어, 그, 저도 지금 이렇게 원서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학위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했구나. 음, 어,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거는 그게 진짜 매력적 아닐까요?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장점과 나의 재능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짜릿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같고, 그런 식의 주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네, 네, 또, 이 안전 연구 방법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맨 마지막 차수에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모으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의 흥미로운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을 확보할 만한 흥미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그냥 생각만 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데이터화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차트에는 음, 제 방법을 이제 막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거 막 보시면, 아, 이걸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구나. 너무 재밌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으시게 될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챗 GPT나 이런 거 인공지능 관련돼가지고 막 활용해서 쓰면.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데이터의 창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 제껴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 생각에 1990년도 이때만 해도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만약에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보통 부장으로 스카우트하고 막 이랬대요. 인정해 주는 거죠. 아, 너는 너만의 정보를 네가 갖고 있을 거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는 더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할 거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보고가 확 펼쳐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검색만 잘하면 누구나 그걸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영어만 할 줄 알면. 네. 영어만 어느 정도 하면 다 읽어낼 수 있는데 뭐 그게 전혀 뭐랄까 경쟁력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 더 오히려 중요해진 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정보들,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답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음. 왜냐면 챗GPT가 잘못된 거 막 이렇게 아, 막 갖다 주는데 그거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더 각광받는 시대? 정보가 많이 난립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잘못된 정보들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라이브 강의실 계속 들어오시면 제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순한 예로 음, 예전에는 아까 제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해당 지역에 가야만 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박사학위 가져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정보에 접근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봉도 더 많이 해주고 직급도 주면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오픈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인터넷 공간에 우리가 대부분 요새는 어떤 정보를 정확히 말하면 정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도서관을 가고 신문을 읽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쳐보잖아요. 검색을 하잖아요. 네. 한글로 된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글로 된 데이터가 몇 프로나 될까요? 음. 이게 진짜 깜짝 놀라요. 진짜 데이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그거는 생각 안 해본. 응.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요. 제 관련된 정보를 보니까 한글로 된 게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의 총량. 왜냐면 왜 데이터하고 정보를 분류하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들어간 게 정보예요. 아,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씨앗이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래 빅데이터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씨앗이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유연하게 뭔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더 음.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보해내고 앞으로는 챗GPT나 이런 것들이 더 간단하게 뭔가 데이터를 끌어와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이게 더 중요해질 건데 한글로 된 게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0.4%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공간에 나를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데이터가 전체 100이 있는데 네. 내가 한국말만 한다는 거는 이 100 중에서 난 0.4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언어가 그래서 영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 공간에 우리가 뭔가 정보화하기 위한 데이터가 총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된 게 몇 프로나 있을까요? 영어는 엄청 많고, 90%, 영, 90%까지는 영어로 아니에요. 된 게, 네, 영어로 된 게 55%가 넘어요. 55%.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국어로 가지고, 내가 한국말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찾을 때는 전체 100에서 0.4 가지고 난 판단할 거야 이거지만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55.4를 갖고 생각할 거야. 이거 0.4하고 55하고는 이 갭이 저, 뭐 장난이 너무 아니잖아요. 맞아. 네. 응,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누가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 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도 봐봐. 저도 원서를 보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로 된 이런 글이 없으니까 원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임스 홈이 자꾸 뭐 올려주네요. 네, 제임스 홈도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죠. 뭐야 이거? 이거 일본어네? 이거 어디예요? 음, 일본 건설 현장인가요? 음, 그렇구나. 일본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하러 다녀오신 거예요? 음, 도쿄에서 공사하는 공사 현장을 아침 운동화 찍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가서도 이런 걸 막 찍어 오잖아요. 음. 제가 실제로 TBM 위험 예지 활동하는 거군요. 저도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 딱 보면 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책을 열 몇 권 정도 쓰시는데 제가 교정을 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교정할 때 그중에 뭐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분이 11권씩 책을 쓸 때 참고하는 자료가 당연히 다 외국 자료니까 그럼 음, 제가 교정을 하려면 같이 외국 자료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국제 기준, IS 기준부터 시작해서 안시 기준이라는 걸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밤새가면서 막 보는데 제가 그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좀 신선하게 충격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 어, 우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일본어, 한국어 네 4개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건데. 근데 저는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을 번역하잖아요. 네. 우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훨씬 풍부한 어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 하나 번역된 걸 영어로 된 것만 보는 거하고 일본어로 된 거 보는 거고 독일어로 보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언어를 많이 한다는 거는 중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을 다양한 언어로 다시 보고,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거 이렇게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 왜냐면 영어를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할 때 어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어는 우리나라하고 언어 구사하거나 단어나 비슷한 게 많잖아요. 네. 훨씬 더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 뭐 개념화 시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한국어만 하겠다. 영어는 내가 뭐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안 했고 뭐 지금 이 나이에 영어 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만약 포기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사회도 아닐 뿐더러 자,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계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 이 음,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음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이번 한번 뭐 가본다. 뭐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면 휴가 내셔가지고 미국 교육도 한번 들으러 돈 좀 쓰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한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한 일주일 갔다 오려면 그 정도 드니까. 한 아, 700만 원 일주일. 아니, 그러니까 가서 여행만 네,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네, 듣고 내가 많은 걸 즐기고 오겠다고 한 700 네, 정도 들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갔다 오는데. 음, 근데 내가 700만 원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산업안전보건청 오샤 교육을 들으러 갔어. 근데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돈 아깝잖아요. 너무 화가 그쵸, 나거든요, 그때. 그러면 네, 지금 뭐 한국에서 그냥 시험 몇 개 못 보고 이런 정도의 분노가 아니라 아니 내가 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내가 씨 가가지고 네, 도대체 쟤네들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가서 한번 충격도 먹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 가면 입국할 때 또 영어도 해야 되고 또 가서 밥 먹고 뭐 하려면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면서 폭이 넓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생각이 그렇죠. 우리 제임스 홈이 대단하죠. 음.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집대성한 건데 그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수의 학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연구물들을 인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은 논문을 썼고 그럼 우리는 그걸 읽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논문을 딱 보면 마지막에 꼭 참고 문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 논리적인 글을 주장하기 위해서 참고한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어? 그럼 이 뒤에 이제 네. 아, 참고 문헌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때 논문 쓸 때 왜 공부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걸 또 이 원서를 찾아보시.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참고문을 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생각이 계속 이건 좀 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향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뭐랄까 수준 높은 그런 글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 재밌죠. 그런 부분에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독해가 잘 안 될 때 책을 두 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하나 사고 우리나라 번역돼 있는 책 사고 네네네네. 내가 번역하면서 이해 안 되면 번역된 본 음, 읽어보고 이 번역관 이거 이렇게 번역했네? 그럼 다시 붙여놓고 이러면 공부 엄청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해야 읽을 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 충격의 강도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내가 음, 충격을 얼마나 끔찍하게 한번 당해봤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처절하게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다른 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막 하면서 어떻게든 막 해보고 그러면서 뭐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지 않았던 생각들이 내가 새로운 거를 막 받아들이면서 그게 막 연결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음, 그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이 그러면 이거네. 그렇네. 이거 이해됐어 이제 막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발표하거나 뭔가 설명할 때 굉장히 풍부한 설명이 되죠. 깊이 있는. 왜냐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외워가지고 우리 학원님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저거 외워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다채롭게 저걸 네, 설명하네. 그렇죠. 네네. 그건 이해한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해당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딱 보면 눈빛도 굉장히 자신 있고, 음, 그쵸. 근데 누구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이만 끝내겠습니다. 끝내기 바빠. 왜 잘 모르는 거 물어볼까 봐. 네. 구글 N그램 뷰어 우연히 알게 되는데 그 이용하다 보면 색다른 제목이 들어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N그램 뷰어가 뭐예요? N그램 뷰어? 잠깐만 저도 구글의 N그램 뷰어 한번 아, 이 번역해 주는 건가요? 이거
아, 그쵸. 그쵸, 그쵸. 어떤 개념화된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좋죠. 맞아요. 저도 이거 예전에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되게 지적 호기심을 갖고 궁금하고, 자꾸 찾아보고 그러면서 뭔가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었나? 아, 너무 부끄럽다. 뭐,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그리고, 뭐랄까, 자신감이 생기죠. 아무래도. 사실 그게 진짜 전문가 아닌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다채롭게 이해하고 있는 거? 음. 음, 그래서 진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은요, 어린애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음, 그들의 언어로. 참. 그게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답습하기 바빴다. 그러면 설명 못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어휘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 이해시켜봐라.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의 정점이 논문입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이거.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글로 써봐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설득하는 방식을 텍스트로 해봐라. 이건 완전히 달라요. 말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감언이설도 할 수 있고, 또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글은 남잖아요,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장해도 맞는지,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게 사람이 좀 건방져질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오류를 자기가 막 보게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얘기할 뻔해서 큰일 났어. 야, 이거 내가 가서 얘기했다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우님들이 대학원 과정도 꼭 가셨으면 좋겠고, 논문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 과정 가시면 네. 수업 듣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이야, 뭐. 사지 멀쩡하면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봐봐요. 대학원의 졸업이란 걸 안 하면 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코스를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네. 코스를 마치는 수료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학원 과정의 마무리, 졸업이라고 하는 거는 논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논문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우님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나 이런 거 하면 맨날 표절 나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대학원에서 아, 학점이 너 이 과목에 F 학점 있으니까 학교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표절 갖고 얘기해요. 인적 표시가 잘못됐고 어디 있는 거를 그냥 몇 달라고 그대로 가져왔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렵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해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이 어려우니까 네. 최저기준적 성격으로 산원법을 이해하면 응? 논문 쓰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경쟁 우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 딱 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논문 쓰는 거 자체가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요 과정 오늘도 사실은 지금 4학년 과정에 있는 어떤 학우님하고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좀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점차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대학원도 가시고 또 논문도 잘 쓰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아, 또 연구자 한 명을 또 한 만들어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막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청산 유수처럼 물 흐르듯이 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표절하는 거지. 자기가 글로 써야 되는데 너무 쓰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썼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진짜. 문장 하나가 써지지가 않아. 그러면 진짜 막
내가 오늘 아침 6시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든 이 챕터는 끝내리라 마음먹고, 응? 별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별도, 그러니까 한 열 몇 시간 지나가지고 별이 떴는데, 음, 한 문장 하나를 못 썼어. 이러면 얼마나 충격이 그냥, 크겠어요. 근데 요번에 2월 달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음, 도덕적 해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표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실제로 이 6강까지 들으시면서 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나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었나요? 아직은 그냥, 일단, 그냥 한번 들은 상태여가지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음, 아니면 뭐, 흥미롭게, 이런 게 있었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 라이브 강의 할 때 제일 좋은 건, 그 네네. 이해 안 됐던 걸 물어보고, 또 저도 아, 네. 설명하고, 네. 지금 라이브 강의도 사실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몇 네.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고, 내가 네. 뭐 예를 들어 등교나 학교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긴 한데, 아주 큰 단점이 강제성이 없다는 게 또 아주 큰 단점이에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의문점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 학교는 되게 좋은 게, 세종사이버대 되게 좋은 게 Q&A 게시판도 있고요. 그 Q&A 아, 게시판 맞아요. 질문 남겨놓으면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내에 무조건 해야 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 또 이런 라이브 강의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 딱 들어오셔가지고, 교수님 이런 부분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네. 같고. 그리고 우리 제임스 엄처럼 저렇게 여행 가서 본인이 도촬한 걸 공유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찍으셨을까?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느냐가 이런 그쵸.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지지난 학기에 입학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수강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위험성 평가도 들었고, 네, 그, 안전심리, 네, 안전문화, 제 기억이 잘 안 네. 나지고. 안전시민이나 안전문화는 좀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그냥 가볍게. 그렇죠.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가볍게 들었는데 그러면 실무에서 적용해봐.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 문제예요. 맞아요. 도대체 맞아요. 내가 이런저거 네, 배운 거를 도대체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어. 네. 저도 나중에 좀, 조만간 한번, 어, 학기 중에는 정확하게 언제 할 수 있겠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뭐, 학기가 끝나고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네. 오프라인 모임하거나 그럴 때요. 한번 그런 주제 갖고 얘기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아리셀 폭발 화재 사건에서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것들. 그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안전 심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건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제가 요즘에 외부 강의할 때 많이 그 사례 갖고 안전 심리 관련해서 네. 설명드리는 자료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부분 제가 어쨌든 라이브 강의 한 거는 제가 네.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거든요. 아, 다시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했었지. 뭐 이렇게 또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더 깊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본 건설 현장 건설 안전 문화 등등 1시간경. 좋습니다. 우리 제임스 음, 엄 학우님도 MT나 아니면 다른 뭐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 지금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자료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많은 학우님들한테 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강의였는데요. 원래 제가 라이브 강의는 항상 월요일 날 해요. 오늘, 요번 주는 연휴였기 때문에 오늘 한 거고, 네. 매주 네, 월요일 날, 네, 네. 또 네.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라이브 강의실에서 같이 해소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학우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주셔가지고. 우리 네, 신혜지 학우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